여러분, 박원순 서울시 어떤 분들은요 시민단체 양성소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금액만 하더라도요 지난 5년간 지원 금액이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정확히는요 7,111억 원입니다. 박원순 시장 본인이 시민단체 출신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많아도 너무 많죠. 아니 서울 시민이 낸 시비잖아요. 그러면 그 시비를 서울 시민을 위해서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7천억 원이나 되는 이 막대한 자금을요 시민단체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서울시장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서울 시민의 안전과 서울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게 가장 큰 존재감 아닐까요? 그렇다면 서울시비, 서울시비는 서울 시민을 위해 쓰여졌어야 돼요. 그런데 7천억이라는 7,11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시민단체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이 어쩌면요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이 대통령 될 욕심만 있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가능하게 합니다. 진짜 시민단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시민단체 보세요. 2016년에 1433개였던 서울시가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2020년에는요 3339개입니다. 2.3배나 늘어났습니다. 2.3배나. 이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울시는 시민단체 양성소다 이런 말을 당연히 받아도 싸지요. 그죠? 싸죠. 워낙 많이 늘어났으니까 말입니다. 워낙 많이 늘어났습니다. 돈이 나가는 걸 보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돈이 나가는 걸 보면 진짜 무서워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면요. 야, 진짜 서울시가 시민단체를 다 먹여 살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단법인 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마을. 참 이름은 순진하고요. 이름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뭔가 서민의 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단법인 마을이라는 데가 뭘 하는 데인가 하면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쪽이에요. 사단법인. 그리고 청년활동지원센터도 있습니다. 밑에. 그 금액들이 보면 적지 않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단법인 마을에는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금으로 332억 3,800만 원이나 지급됐습니다. 청년활동지원센터도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38억 5,400만 원이 지급됐어요. 야, 이걸 보면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참 답답해. 게다가 사단법인 시민이라는 데도 보세요. 사단법인 시민. 사단법인 시민이라는 MPO 지원센터. 이거는 시민단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확장을 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도 134억 2,200만 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렇다고 이야기하면 진짜 이게 뭐 그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여기는 사단법인 서울 사회적 경제네트워크에서 349억 4,300만 원이나 지원받았고요.
예, 박원순 시장은 협동조합 되게 좋아했죠. 예, 서울지역 협동조합 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 놔서 여기에도 50억 400만 원을 계속 지불해 왔습니다. 이 금액들이 전체가 7,111억 원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비가 이게 시민들한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탁 시민단체한테다가 다 갔다는 거예요. 위탁 시민단체다. 그러면 시민단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민단체가 그만큼 떼고 또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시민단체 출신들을 먹여 살렸다 이런 말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야, 참 이거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사단법인 마을에는요. 유창복 이분은 이제 고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설립한 단체예요. 유창복. 이분이 운영을 했고요. 또 NPO 지원센터 사단법인 시민이라는 곳은 권미혁 여기가 이사장을 맡았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를 역임하는 시민운동가 출신이고요.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한 분입니다. 저는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답답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들이 말입니다. 문제는요. 이제 이게 수정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아마 수정이 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수정이 되기가. 왜냐하면 시민단체 목소리 크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새롭게 들어서서 이 시민단체를 어떻게 줄여보겠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돈 나가는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3,339개의 나간 금액만 공모 금액만요. 2,353억이에요. 이 공모 금액만. 야, 진짜 크죠. 2016년부터 지원 금액 보세요. 2016년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거의 3배가 넘죠. 3배가. 그러니 시민단체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시비가 줄줄 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불편부당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탕평입니다. 오세훈 시장을 찍었던 오세훈을 시장을 찍었지 않았던 서울 시민이라면 그 시민에 맞는 정책을 써야 되고요. 개인의 사적인 욕심,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시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이잖아요. 작년 12월에 서울 시민은 더불어민주당을 진짜 모조리 밀어줬다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밀어줬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렇게 밀어줬으니까요. 이번 보궐선거 1년 만에 여론이 확 바뀌었거든요. 다시 1년 만에 여론은 확 바뀔 수 있거든요. 때문에 사리사욕보다는 형평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균형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서울 시민은 서울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갈지 않을까 싶어요. 오세훈 시장이 잘하겠지만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불편부당이 일어날까 그런 기우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